입양과 파양을 반복한 구하나의 어린 시절이 드라마 전체에 던지는 문제의식은 꽤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구하나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부모가 없었다는 설정 자체가 흔한 소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 번 파양을 겪은 점이 독특하게 다가오죠. 보통 한 번 파양을 당해도 깊은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구하나는 무려 여러 차례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이 전체 스토리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면 일단 구하나가 세상에 대한 태도나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이 상당히 방어적으로 변해요.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도 이러다 버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껌내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속에서 구하나가 보여주는 따뜻함은 참 아이러니해요.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줄 법도 한데 구하나는 오히려 나 같은 아이가 또 생기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주변을 감싸주려고 하니까요. 입양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가족이라는 환상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에요. 구하나가 그렇게 버텨낸 힘은 어쩌면 어린 시절 파양당할 때마다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 했던 치열함에서 나온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설정이 드라마 전체에 던지는 문제의식은 꽤 크죠. 한 번 버려진 아이가 또 버려진다는 구조적인 문제, 사회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장치 같아요. 왜 보호체계가 이렇게나 부실해? 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의문이 생기게 되고 구하나를 끝없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또 이 과정에서 입양을 나쁜 선택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불안정한 환경 탓에 결국 파양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주기도 해요. 구하나가 이런 식으로 거듭 파양된 사실은 이후 여러 사건에서 부딪히는 인물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아프게 만드는 장치가 돼요. 특히 신여진 같은 인물과 대비될 때 핏줄이든 아니든 한 아이를 책임진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묻게 하죠. 결과적으로 구하나가 겪은 입양과 파양의 반복이 드라마 전개 전반에 깔린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느껴져요. 가족이란 무엇이며 시스템의 허점이 어떻게 아이를 또 한 번 버릴 수 있게 만드는지 구하나의 서사를 통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죠. 구하나가 다 자란 아이로 입양된 후 양부모의 사고로 또다시 고아가 된 운명은 정말 안쓰럽게 다가와요. 사실 입양에서 다 자란 아이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흔히 존재하고 그래서 구하나가 늦게라도 양부모를 만난 건 어쩌면 큰 축복처럼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하고 양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구하나가 다시 고아가 돼버렸다는 설정은 너무나 가혹한 운명처럼 보여요. 다 자란 아이로 입양됐다는 의미는 이미 성격도 확립됐고 사회성도 어느 정도 갖춘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거죠. 보통은 어린아이일수록 가족에 빨리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하나는 이미 여러 번 파양을 겪은 뒤 간신히 양부모를 만나 또 한 번 마음의 문을 열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가족이 비록 친혈년은 아니었어도 구하나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고로 이르니 인생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가 드라마에서 중요한 이유는 이후 구하나가 보호자가 돼서 동생들을 건사해야 하고 은총이까지 돌보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또다시 고아가 된 상황에서 누굴 책임지고 키운다는 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하나는 어떻게든 일을 몇 개씩 뛰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검정고시 공부까지 해낸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죠. 왜냐하면 결국 이게 국가나 사회가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구하나 혼자 몸부림치고 있는 걸 보면서 현실에 민낯을 엿보게 되니까요. 양부모 사고 이후 다시 혼자가 됐지만 구하나는 끝내 세상을 원망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가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살피는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하나가 또다시 고아가 된 건 너무 불쌍하다는 감상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설정을 통해 가족이란 피보다도 더 단단한 연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아요. 은총이를 위탁으로 맡아 데리고 살면서도 가족 이상으로 돌보는 구하나의 희생정신은 드라마에서 정말 깊은 울림을 준다고 생각해요. 사실 위탁이라고 하면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임시 느낌이 강하잖아요. 언제든지 친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가 나타나면 돌려보낼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하나가 은총이를 돌보는 모습은 전혀 임시 보호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마치 진짜 엄마나 누나처럼 은총이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게 많이 드러나요. 이야기 곳곳에서 은총이와 구하나가 서로 의지하고 또 집안 분위기 자체가 은총이를 식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런 희생정신이 왜 대단하게 보이냐 하면 구하나는 이미 혼자 동생들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사실 자기 인생 챙기기도 힘든 형편인데 굳이 고아원 친구가 남기고 간 아이까지 챙기려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드라마 속 구하나는 그걸 해내요.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빠듯한데도 은총이가 기죽지 않도록 애쓰고 부족한 게 없도록 노력해요. 위탁을 넘어서 입양까지 추진하고 싶어 할 정도라면 결국 구하나가 느끼는 가족애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하나가 무조건 희생만 하는 순애보 캐릭터로만 그려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본인도 무척 지치고 피곤하고 세상에 울분을 토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은총이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주면서 걱정 말아요. 이모가 있잖아요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이 나오죠. 이게 왜 시청자 마음을 울리냐 하면 현실에서 만약 같은 처지라면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구하나의 희생정신은 단순한 이야기 속 미화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의식까지 던져줘요. 사람 하나를 책임진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게 만들죠. 하찮게 보이는 입양 위탁 과정을 따뜻한 진심으로 보호자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에요. 실은 드라마 초반만 봐도 위탁? 그거 너무 어렵고 귀찮은 거 아냐? 같은 편견이 은근히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주변 인물들이 구하나를 보면서 괜히 고생을 사서 한다며 고개를 저었잖아요. 그런데 구하나는 입양이나 위탁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찮은 절차로 여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가정 형성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던 기억 때문에 책임감이나 돌봄에 대한 절박함이 남다른 것 같아요. 구하나는 서류 한 장에 사람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겠죠. 그래서 은총이를 대할 때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줘요. 가족이 뭔지도 몰랐던 은총이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어주려 애쓰죠. 보통 위탁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제대로 된 친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만 돌봐주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하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잠시라도 맡은 이상 책임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요. 개인적으로 이 점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입양이든 위탁이든 결국 누군가가 돌봐줘야 할 아이를 책임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구하나는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진심이 시청자에게도 절절하게 전달되니까 구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또 현실에서도 이런 보호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입양과 위탁을 하나의 제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장치가 정말 훌륭하게 그려졌다고 느껴요. 신여진이 핏줄에 집착하며 은총이를 친손자로 삼으려는 태도와 대비되는 구하나의 태도도 흥미롭죠. 신여진은 윤성호와의 사이에서 잃어버린 딸 윤유진을 찾으려 애쓰는 모습이 있었고 은총이가 윤유진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내 핏줄이다라는 걸 유독 강조해요. 이런 모습이 잘못됐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만 드라마 흐름을 보다 보면 핏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신여진은 내가 낳은 딸의 아들이니까 내 것이다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정작 은총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진짜 행복할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 듯 보여요. 반면 구하나는 은총이가 친자식이 아니어도 함께 살고 싶은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가 되려고 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은총이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장면들이 극적으로 대비돼요. 한쪽은 핏줄이니 가져오겠다라는 태도고 다른 한쪽은 사랑으로 키우겠다라는 태도니까요. 드라마가 이 대비를 통해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 보여요. 과연 혈연이라는 게 절대적인가? 하고 묻는 거죠. 실제로 은총이가 신여진과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 과연 구하나가 해주던 것처럼 정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아이 입장에서 중요한 건 누가 낳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진심으로 돌봐주느냐일 텐데 신여진은 너무 핏줄에만 매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는 구하나의 태도에 더 공감하게 되죠. 물론 신여진 쪽도 단순히 악인이라기보다는 잃어버린 딸을 찾지 못한 상실감에서 비롯된 집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극이 진행될수록 혈연만을 강조하는 신여진과 가족이 되는 과정의 가치를 중시하는 구하나 사이의 간극이 확실해지면서 시청자는 여러 감정을 느끼게 돼요. 결국 핏줄이면 뭐하나, 사랑 없으면 그게 무슨 가족이냐는 메시지가 부각되는 순간이 와요. 구지은과 구지창 남매가 부모의 원수 혈통 은총이를 거부하는 심정적인 갈등도 꽤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구하나만 어려움을 겪는 상황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구하나 부모의 사고가 신여진 측과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지은과 구지창이 은총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이해되기도 해요.
부모를 죽인 원수의 혈통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린아이여도 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청자 입장에서는 은총이가 잘못한 게 아니란 걸 알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이 워낙 크니 그 분노가 대물림될 수도 있죠. 특히 구지은과 구지창의 감정은 복잡할 거예요. 가뜩이나 입양돼 온 구하나 때문에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오해도 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도 않았는데 은총이까지 들어와 버리니 어느 세월에 복수를 다하고 편히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무 죄 없는 아이라고 머리로는 이해해도 마음에서 거부감이 올라오는 게 인간적으로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구지은과 구지창이 구하나의 진심을 알고 점점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 흐릿하게나마 보여요. 두 사람이 무조건 은총이를 내쫓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겪고 차츰차츰 서로에게 마음을 내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갈등이 결국 어떤 식으로 해소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드라마 입장에서는 혈통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상황도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도 과연 부모의 원수와 피가 이어졌다는 이유로 한 아이를 거부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고 그 갈등이 의외로 현실적이라서 보는 재미가 있어요. 황진구가 구하나를 가짜 딸로 만들어준 사연 속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는 의미는 참 생각해 볼 게 많아요. 황진구가 회장 신여진의 부탁을 받아 구하나를 유진이라고 거짓 등록해서 가족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는 설정이 드라마에서 중요한 갈등의 축이 되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라고 단순 추측할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황진구가 정말 착한 마음에서 시작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구하나를 보면서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신여진에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주고 싶다는 간절함도 있었다고 하니 나름의 동기가 이해가 되긴 해요. 다만 가짜 딸로 만들어주는 행위 자체가 도덕적으로 옳으냐는 건 별개 문제죠. 그래서 드라마가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준다는 건 이런 복잡한 양면이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처럼 보여요. 착한 의도였더라도 거짓된 관계를 강요하면 또 다른 상처를 낳을 수 있잖아요. 특히 구하나는 친부모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을 텐데 그걸 이용해놓고 정작 황진구나 신여진은 완벽히 책임지지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구하나에게 안정된 보호자를 만들어주고 또 신여진에게 잃어버린 아이를 되찾았다는 희망을 안겨주는 일이었으니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결국 드라마는 가족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과 잘못된 방식으로 가족을 꾸리는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족을 만들어주려는 마음 자체는 아름답지만 거짓말로는 결국 온전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교훈 같은 게 남아요. 그래서 황진구가 누군가에게 가족이 되어주는 것에 대해 다시 고민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시청자들도 사랑이 동기가 됐다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이면 결국 서로가 상처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죠. 복수와 사랑이 공존하는 가족관계는 구지석을 보면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구지석이 냉정하고 강압적으로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그 밑바탕에는 부모를 잃은 상처가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구지석은 혜성그룹 신여진에게 복수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는데 그 동기가 알고 보면 상당히 개인적인 아픔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구하나를 향한 감정도 복잡해져요. 한편으로는 구하나가 같은 상처를 공유한 가족이자 입양돼 온 누나 같은 존재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핏줄도 다른데 왜 구하나가 우릴 다 책임지려 하나라는 반발심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복합적인 정서가 드라마의 갈등을 더 깊고 묵직하게 만들어줘요. 게다가 구지석이 윤세영과 사랑했다가 배신당한 이력도 있고 그 일까지 복수의 동기가 됐으니 가족이면서 원수이기도 한 존재들이 드라마 곳곳에 포진한 셈이에요. 사실 가족끼리 복수한다는 구도가 쉽게 납득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지석 서사를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해요. 누군가가 부모를 잃게 만들었다고 믿고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사랑마저 배신당했다고 느끼면 더 이상은 누구도 믿지 않겠다는 극단적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드라마가 구지석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지는 결국 복수도 사랑의 다른 얼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이 크고 그 상처가 깊을수록 복수심이 커지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구지석이 조금씩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주변 인물과 진짜 가족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 조심스레 예고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 진짜 사랑과 용서가 가능한가? 를 묻고 복수가 정당한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게 돼요. 결국 복수의 서사가 가족 서사와 얽혀 있어서 단순한 악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복합적인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최명지와 윤세영 모녀가 혈연을 이용해 혜성그룹을 장악하려는 이면적 태도는 드라마 속에서 또 다른 축의 긴장감을 만든다고 느껴요. 겉으로는 가족이라서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식으로 포장하지만 사실은 혜성그룹을 탐하는 욕심이 크게 작용하는 거죠. 특히 최명지는 아예 대놓고 핏줄이면 뭐든지 가능한 것처럼 행동하고 윤세영도 결국 혈연이 최고라는 사고방식을 어느 정도 물려받은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은총이나 구하나 같은 인물들을 이용하거나 제거하려고까지 해요. 이게 드라마 속에서 과장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흔히 말하는 재벌과 혈연 다툼이나 상속 싸움 같은 걸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시청자가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편으로 최명지는 윤세영에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주입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림이 또 묘하게 현실감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넌 최고의 그룹 상속녀가 될 수 있어라고 계속 듣다 보면 윤세영도 자기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권력만 추구하게 되는 거죠. 이 모녀를 보면 가족이라는 게 정말 함께 잘 살기 위한 건지 아니면 가진 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심의 도구인지 헷갈리게 돼요. 윤세영도 결국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인정받고 싶지만 최명지의 강요를 따라가다 보니 스스로를 망치는 듯 보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혈연인데 누가 감히 우리 자리를 빼앗아? 라는 식의 태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이렇듯 모녀 관계가 아주 뒤틀려 있으니 가족을 지키려는 구하나나 황진구 같은 인물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 갈등이 드라마의 큰 긴장 요소가 된다고 봐요. 윤성우와 신여진의 부부관계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결국 자식 세대까지 이어지는 비극이 너무 안타깝죠. 윤성우가 집을 떠나 리처드 한이라는 가명으로 살아온 것도 신여진과의 가치관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해줘요. 어쩌면 윤유진이 실종되지 않았다면 둘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딸이 사라지고부터 부부관계가 엇나가기 시작했고 그게 명지와 윤세영 같은 인물들에게 틈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가 볼 때는 초반에 좀 더 대화를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신여진은 윤유진을 되찾으려고 집요하게 혈연을 강조하고 윤성우는 그런 신여진의 방식이 못마땅해서 점점 멀어졌다고 느껴져요. 나아가 윤성우가 구하나 남매와 함께 신여진에게 복수하려고 했다거나 아니면 구하나를 도와주려 했다는 설정도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꼬인 이유가 결국 부부가 서로를 완전히 믿지 못했고 자녀가 사라진 상실감을 공유하면서도 치유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드라마가 강조하는 건 부모 세대의 갈등이나 상처가 자녀 세대에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윤유진이 사라지고 은총이가 태어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 아이들 또한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가족 문제를 어설프게 덮어두면 훗날 더 큰 파국을 맞게 된다는 교훈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부부관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식들에게까지 비극이 이어진다는 메시지가 시청자 입장에서는 뼈아프게 다가오죠. 고아원이 된 구하나, 윤유진 시절의 기억이 현재 사건들과 긴밀히 연결되는 구조는 드라마 초반부터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처음에는 왜 고아원 시절이 이렇게 강조되지? 하고 의아해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전개가 진행될수록 고아원 시절 함께 지낸 아이들이 서로 어떻게 흩어지고 다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하나씩 드러나죠. 구하나와 이두나가 사실 윤유진이었다는 반전이라든지 둘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 같은 부분들이 현재 사건과 밀접하게 맞물려서 시청자는 과거가 이렇게 현재를 바꾸는구나 실감하게 돼요. 드라마가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서사를 짜놓으면 캐릭터들 간의 얽힌 관계가 훨씬 입체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구하나가 왜 입양과 파양을 반복해야 했는지, 이두나가 왜 미국으로 입양됐는지, 그리고 그 시절 둘이 서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등등이 쌓여서 결정적 순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예컨대 이두나가 결국 윤유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여진의 딸 찾기 이야기가 한층 더 절절해지는 거죠. 또 은총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이 고아원 시절 이야기와 연결돼 있으니 과거를 파헤치지 않으면 현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청자들은 고아원 시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면서 더욱 몰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주인공의 안타까운 과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현재 벌어지는 복수와 사랑, 상속 다툼까지 치밀하게 연결시키는 구조가 드라마를 탄탄하게 만들어준다고 봐요. 시청자는 과거 회상 장면만 나와도 눈을 떼지 못하죠. 어떤 힌트가 또 나올까? 하고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고아원 시절이 단지 캐릭터 불쌍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전체 서사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 된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가족은 핏줄이라는 공식이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은총이와 구하나 에피소드는 드라마의 핵심 주제 같아요. 은총이는 윤유진의 아이니까 엄연히 신여진의 친손자지만 사실상 정신적인 부모 역할을 해준 건 구하나였다는 점이 극명하게 대비되잖아요. 구하나가 은총이를 입양까지 고려할 정도로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건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사례죠. 이에 비해 신여진과 최명지 측은 어차피 은총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아이에게 마음으로 다가가고 보살펴주려는 태도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은총이가 구하나 이모가 진짜 내 가족이라고 느끼게 되는 장면들이 감동적이에요. 또 구하나 동생들인 구지은, 구지창이 한때 은총이를 배척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흐름도 나오잖아요. 혈연적으로는 원수지간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무슨 죄냐면서 마음을 열려고 애쓰는 순간이 있어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시청자는 진짜 가족은 결국 서로에게 어떤 마음을 쓰느냐에 달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드라마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충돌과 화해,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갈등이 결국은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변처럼 보여요. 핏줄끼리도 서로 상처 주고 배신하는 경우가 많고 남이나 다름없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랑과 신뢰로 가족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은총이와 구하나의 이야기는 핏줄이라고 다 같은 가족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던지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서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족 관계도 존재한다는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가족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이 드라마가 주는 감동과 메시지를 잘 요약해준다고 봐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